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7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백데이터 받으셔야죠. 저희 카페나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백데이터를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나오죠. 여기서 반드시 오른쪽 마우스에서 압축을 푸세요. 그럼 이렇게 폴더가 나옵니다. 폴더로 들어갑니다. 더블클릭 들어가서 그럼 여기 또 폴더야. 또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 전산 데이터라는 폴더가 또 있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치 안내 있죠. 이거 일단 열어놓을까요? 설치 안내 열어놓으세요. PDF로 나오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는 여러분 수험 표현에 있는 수험 번호를 써야 되고, 여기서는 연습용이니까 임시 수험 번호가 여기 나옵니다. 일단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2교시라고 되어 있는 거 들어가요. 2교시 더블클릭. 그 다음에 여기 text.exe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text.exe 작게 보면 이렇게 돼 보여요. 안 보여. 어쨌든 더블클릭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겠지요.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수험 번호에다가 실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수험표에 있는 거, 그리고 연습용은 지금 아까 열었던 22, 치사하게 1이 몇 번이지? 1이 5개. 22, 1 5개입니다. 예전에 끝까지 111 끝까지 갔는데 왜 2를 만들어 가지고 22, 111, 112. 그리고 이름 본인 이름 칩니다. 본인 이름 저는 김대차예요. 그리고 설치 누릅니다. 설치. 그러면은 된 거니까 얘는 이제 닫아도 됩니다. 닫아도 되고. 그리고 A, B형은 혈액형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지에 보면 맨 앞에 A형, B형 있는데 연습할 때는 아무거나 상관없죠. 연습할 때는 상관없고 시험 볼 때는 문제지 맨 앞 표지에 크게 나옵니다. 그거 보고 치는 거고요. 감독관 번호가 좀 아까 참 닫았는데 아까 33이었나? 잠깐만요. 일단 쳐볼게요. 로그인 아닌가 봐. 닫았는데 잠깐 다시 열어야 되겠네. 아까 어디 갔지? 2교시. 그걸 닫아버렸네. 이거 설치 안내 마지막에 3030이었네. 여기 감독관 번호. 실제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 땡 되면 이거 알려주거든요. 시험 시간 12시 반인가? 12시 반 땡 되면 알려줘요. 그럼 이거 닫고 여기다 3030을 칩니다. 3030. 그리고 로그인 누르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이 원래 12시 반에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본인 이름과 수험 번호, 물론 지금은 가짜지만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고 답안 저장하는 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끝날 때. 그리고 실제 문제지 받으면 원래는 앞에가 이론이에요. 앞에가 이론 문제지만 문제 풀 때는 실기를 먼저 푸세요. 연습할 때도 실기를 먼저 하세요. 실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기 갑시다. 자, 대형 상사는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 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고요. 그 다음 단기는 23년도다.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기 기본 전제 중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전산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문제 1번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보다시피. 그리고 회사 등록 메뉴 이름도 써 있어.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주고 잘못된 건 정정, 수정해줘라. 그리고 주소 입력할 때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 얘기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근데 가끔 가다가 입력하지 말 것 그래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 되죠. 그럼 입력하지 말 것 그랬으면 입력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금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 봅니다. 자, 이제 메뉴로 돌아가서 전체 메뉴로 가서 여기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회계 기간은 뭐 맞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 빨간색으로 빨간 눈 뜨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가 틀렸다는 얘기요. 어쨌든 문제를 보면서 여기 사업자 번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봤더니 10735가 아니라 36인데 그럼 10736 그 다음에 뭐야 2578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간이과세냐 했더니 일반 과세자인데 여기 일반 과세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사업자 등록증 바로 아래. 그러면 이거 일반 과세자인 1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거 과세 유형 전환일 같은 건 따로 문제에서 채점 안 하니까 문제에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 생년월일 나오고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갑니다. 대표자명 김상수는 맞고요. 그 다음 대표자 주민번호는 문제 없죠. 문제 없으면 생년월일은 있어도 주민번호는 없잖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주소
서울 명달, 서초구 명달로 105 맞고요. 그 다음에 자택은 필요 없어요. 문제지 없으니까. 그 다음 업태는 도소매, 제조? 제조 아니라 도소매인데 그럼 바꿔야죠. 도소매로 바꿉니다. 그리고 종목은 사무기기 맞고요. 몇 개 고쳤지? 벌써 3개 고쳤는데 사업자 번호, 과세 유형, 그리고 업태. 그럼 3개 바꾸면 끝난 거예요. 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계엄연월을 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맞고요. 그리고 관할세무서도 서초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는 이게 6점이잖아요. 3개 고치는 겁니다. 3개 끝난 게요. 그럼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어차피 문제는 재무상태표 아니면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네. 그래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뭐 뻔한 내용입니다. 자, 현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밑에 있죠? 이걸 여기다 놓고 할까? 어쨌든 엎어치나 매치나 여기다 놓고 할래. 어차피 이런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요. 어쨌든 재무상태표 엽니다. 재무상태표 열고 이렇게 옮겨놔도 어차피 다 보이지는 않아. 그래도 일부는 보이네. 그래도 일부는 보이니까 현금 딱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없어. 패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문제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에다가 볼펜 들고 맞는 건 O, X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더 확실하겠고 아니면 잘 째려보고 하세요. 당조예금 300, 보통예금 105 맞고. 그리고 중요한 거 외상매출금은 이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 것만 보는 거죠. 이 왼쪽 것만 입력하면 되고 오른쪽 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글이 제일 잘 보이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왼쪽에 있는 540만 원 맞고 바로 밑에 충당금이 없네. 그럼 여러분 문제지에는 대손 충당금에 체크를 하든지 X 하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죠. 그죠? 저는 색깔로 칠해 드렸어요. 그럼 요거를 입력하는데 요 사이에 끼겨 넣으려고 어떻게 끼겨 넣지 하지 말고 밑에 빈자리. 이때 여기서 센스가 필요하죠. 그냥 하는 사람들은 대손 칠 테고 센스 있는 사람은 108 플러스 1번인 109를 치겠죠. 회계적인 센스, 실무 강의를 저랑 잘 소화하신 분들은 109 아실 거예요. 10만 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으름 900 맞고 대손 충당금 5만 원 맞고 왼쪽 것만 보면 돼요. 오른쪽 거 볼 필요 없어요. 왼쪽에 있는 숫자들. 계속해서 미수금 4500, 그 다음 상품 12 이상 없고 그 다음 차량 2, 감루 1, 2, 그 다음은 그 비품 700, 감루가 틀렸는데 여기 2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0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체크. 여러분 문제지 보면서 요거는 체크하면 되죠. 저는 지금 여기서 그냥 펜으로 체크가 안 되니까 색깔로 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럼 요 금액을 2400으로 그냥 냅다 고치는 거죠. 그래도 아직 차액이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그 다음 임차보증금 어디 갔니? 임차보증금 어디 갔지? 이거 없는데요? 있구나. 있네. 그럼 차변은 끝났시요. 78850이니까 여기도 78850 차변은 끝났죠. 대변은 어차피 안 비요. 어차피 안 비니까 여러분 저 문제지 보고 해야지. 문제지 보고 하니까 어쨌든 여기 외상매입금 1100. 800인데 또 체크해야 되겠네. 요거 안 맞잖아요. 그럼 3개 고치면 끝난겨. 3개 고치면 끝난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고치면 됩니다. 800으로. 800으로 고치는 순간 아래쪽에 있는 차액이 사라지겠지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안 봐도 됩니다. 650, 370, 70, 1000, 4990 대시요. 그럼 대차합계 일치하고 여기 차액이 안 들면 끝난 거예요. 3개 고치면 끝. 6점. 거저먹기. 3개 고쳤어요. 끝. 넘어갑니다. 자, 다음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 메뉴 이름도 다 써있어요. 그리고 거래처 금융기관이라고 친절하게 써있고 추가 등록하래요. 다른 건 입력할 필요 없대. 여기 써있는 거 요걸로만 하래요. 98005에다가. 자, 먼저 거래처 등록이 어디 있다냐? 거래처 등록 여기 있네. 그죠?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 밑에 중요한 건 일반 거래처하고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금융기관이었지? 금융기관 어디 있냐? 신한은행이네. 그럼 빈자리에다가 98005 치고 신한은행 치고 뭔 예금이요? 뭔 예금이지? 보통예금이네요. 그럼 1번 주고 보통예금. 그 다음에 또 계좌번호가 있네. 110 빼기 쳐야죠. 빼기 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실기 강의 듣고 오신 분 알아요. 101081 빼기 834009 됐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 같은 건 없지 아마? 있나? 없네. 그 다음 개설 1은 있죠. 개설 1은 있어. 2023 0101
0102로 쳐버렸네. 2023 0101 됐고, 그 다음 예금 종류가 그런 건 없죠? 없어요. 거래처명이 신한은행 이건 됐고, 딴 건 없네요. 이건 없네. 그리고 이율이 만약에 있으면 쓰면 되고, 예금 종류 보통 예금이었나? 그럼 보통 예금 뭐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예금 유형이 있으니까 유형만 하면 되고, 이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예금 종류 이런 만기 이런 건 문제 없는 건 아니도 됩니다. 끝. 더 할 게 없죠? 끝났어요. 간혹 가다가 어쨌든 요거 뭐 요 자료나 개설 은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이런 거.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입력으로 끝나시오. 나가고 ESC. 다음 문제.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 놓고 뭐 오류 잘못된 건 정정하고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문제는 뻔한 겁니다. 기출 문제를 생판 처음 한다면 그래도 이거 실기 강의에서 각 파트별로 다 연습했잖아요. 2번, 3번 하고 오셨죠? 안 했어요. 하고 오셔야 되는데, 하고 오시면 이런 거 그냥 거저 먹힙니다. 자, 이제 거래처별 초기율로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율 들어가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받으러움을 찾아야죠. 받으러움. 근데 긴장해서 이것도 안 보이면 심각한데, 만약에 진짜 긴장해서 뭐가 안 보여. 그럼 여기다가 받으러, 여기서는 F2번 치거나 110을 딱 치면 어차피 일로 올라갑니다. 모르겠다. 그럼 F2번 눌러서 받으러움 벗을 썼네. 누가 썼어? 이거 받으러움 딱 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설마 이게 안 보일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갔더니 기후상사 얼마야? 기후상사는 3500 맞는데요? 근데 밑에 하나가 빠졌네. 그럼 F2번 눌러서, 여기는 F2번 먼저 눌러야 돼. 여기만 F2번 먼저 누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하나가 하우스. 그리고 금액은 5500 쳐주고, 여기 밑에 지금 차액이 있지만 요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 치는 순간 차액이 사라졌죠? 끝.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 900과 오른쪽에 있는 합계 금액이 900이 일치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보험 밑에 있죠? 만약에 안 보인다. 밑에 빈자리에다 치면 여기로 올라와요. 자, 그럼 모두 PC가 모두 PC, 금액이 틀렸네. 모두 PC는 400인데요. 400으로 바꾸고, 하나로는 250으로 바꾸면 되지. 둘 다 금액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 차액이 없죠. 차액이 없으면 끝입니다. ESC.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저먹기. 총 18점. 6점짜리 문제 3개. 18점을 그냥 거저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여기까지는 뭐 이 신청 없지? 없어요. 자, 이제 문제 4번 갑니다. 점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실기 점수가 총 70점. 그 중에 24점이 일반 점표 입력이죠. 일반 점표 입력은 실기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이론이죠. 이론. 즉 분계를 할 줄 알아야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하는 기능을 알고 있어도 분계를 못하면 꽝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70점 중에 24점이면 30%가 넘습니다. 1번 갑니다. 세무은행, 여기 저거 한 번 또 안 읽어봤으면 한 번쯤은 정독하세요. 부가세 고려하지 마라.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입력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돼 있는 걸 활용해라. 자, 먼저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개월간 차입했대. 돈 빌렸대. 단기죠.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이지. 그리고 이자 미리 뛴대. 빌리고 나서 돈을 갚으면서 이자를 주는 게 후이자고, 돈 빌릴 때 이자 먼저 띄는 걸 선이자라고 그래요.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친절하게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점표를 적으래요. 즉 이자 비용과 차입금을 떨어뜨리지 말고 한꺼번에 해라. 자, 이런 정도 문제 보자마자 일단 일반 점표를 열어야죠. 일반 점표를 열어서, 자, 폭은 좀 줄여놓고 할게요. 폭은 좀 줄여놓고 날짜를 0705. 딱 보자마자 아까 돈 빌렸잖아요. 보자마자 뭐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자, 차입금이 먼저 떠올랐다. 그럼 차입금은 부채는 대변. 그럼 대변 4번 주고, 차입 중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채권 채무는 거래처 걸어라. 세무은행. 금액이 얼마였더라?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차변에 이자 띄고 받았잖아요. 그럼 이자를 먼저 떼야지. 이자 비용을 띱니다.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여야 돼요. 방향키로 화살표로 움직이시고, 이자가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들어왔다. 103을 따라 익히세요. 맘만 먹으면 5분이면 자주 쓰는 코드 10대 개 외웁니다. 그 10대 개 외워서 쓰는 사람과 그냥 보통 치는 사람은 나중에 연봉이 1, 2천만 원 차이 납니다. 진짜로. 넘어가요. 자, 두 번째.
자, 이걸 여기다 메모하고 이런 건 시간이 진짜 남아돌 때, 시간이 남아돌 때 하고요. 이거 답을 맞춰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스스로 나는 실력자가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실력자가 되고 싶으면 이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다 써 있는 걸, 답이 다 써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말이 안 써 있으면 선급 비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미리 띄니까 선급 비용 할 수도 있는데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이 신청자가 많았었나 봐요. 확정 답안 발표 때 뭐 데이터상 오류는 없다 뭐 이런 답안도 있고 오류가 뭐 뭔 수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이의 신청할 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근데 이의 신청한 사람이 많아 썼었나 봐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정도 문제는 그냥 당연히 답을 맞춰야지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셨죠? 넘어가요. 두 번째, 상품을 매입했대.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이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요. 결론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잖아요. 금액은 396만 원. 396만 원. 끝. 사실은 거래명세표 그림은 있으나 마나야. 왜냐면 요 금액 하나. 사실은 여기 옛날 같으면 상품 여기다 쓰는 거지. 상품 396만 원을 매입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거 없는 거지. 옛날 문제는. 옛날 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은 이 사이에다 그림을 집어넣어. 그리고 왠지 뭐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왠지 라이벌, 그 AT를 의식하는 거야. AT가 이렇게 문제마다 이렇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문제마다 있거든. 그게 사실 이거 없어도 그만이죠. 금액만 써 있었다면 이거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도 그 AT를 닮아가는지 사실 볼 건 딴 거 없어요. 396만 원이다. 끝 이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자 입력합시다. 날짜 7월 7일이죠. ESC 07 그래놓고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그리고 금액은 3960 그리고 대변에 아까 외상으로 샀다면서요. 우리는 251 우리끼리는 251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가 어디였지? 태영인가? 우리가 태영 우리 회사가 어디지? 우리 회사 이름 까먹었네. 우리 회사가 태영이고 발행한 거 여기 대림이야. 대림. 요거구나. 상점 이름이 여기 써 있네. 상점 이름이 여기 써 있고 금액은 여기 써 있고 요거 두 개만 보면 돼요. 옛날 같으면 여기다 써놨지. 옛날 같으면 다음은 대림전자 대림 이렇게 옛날에는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림전자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옛날에는 거래처도 써 있고 금액도 써 있어. 그리고 이건 없는 거 이거. 이게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처가 대림이에요.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걸어라. 대림전자. 끝. 다음 문제. 이건 없네. 국제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1,500원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하는 순간 받으러움이죠. 그죠? 받으러움. 떠올랐으면 끝난 거지. 여러분 문제지에다가는 체크 즉 외상 매출금 체크, 보통예금 체크, 어음 받을 때 받으러움 체크 끝. 그리고 입력하면 되죠. 그러고 보니까 참 아까 이거를 문제에 상품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품으로 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거 사무기기 써 있다고? 네, 환장하시겠네. 문제에 상품이라고 써 있는데 물론 금액은 없었지. 원래대로 문제 가자면 이 금액 없었고 대림전자도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이렇게 분명히 상품이라고는 써 있었잖아요. 상품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걸 비품이라고 하고 이의 신청한 사람 많았나 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확정답안 발표 때 그런 게 나왔어요. 비품은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 위에 문제에 써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써 있어. 이게 안 써 있으면 이거 비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외상일 때 미지급금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 문제에 상품이라고 버젓이 써 있는데 그거를 비품이라고 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그러는데 기차나 지하철 타고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앉을 때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여. 그래서 옆구리를 제 옆구리를 3번을 살짝 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세 번째는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손에 닿았어. 그랬더니 지가 놀래. 왜 이게 했냐 이거지. 자기가 잘못한 이 건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몰랐다 이거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닿다고 째려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가 잘못하고 지가 째려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팰 수도 없고 그죠. 이런 거 이거 상품이라고 써 있는데 비품 쓰고 이의 신청해. 말이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셨죠? 예. 원래 그러면 자기가 쳤으면 먼저 죄송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째려봐. 왜 이렇게 했냐 이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입력하죠. 이 문제도 이제 입력해야죠. 8월 3일이네.
자, 다시 전표로 가서 8월 ESC 화살표 0803 그래 놓고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죠. 아, 차변부터 쓰나 대변부터 어느 변부터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외상매출금부터 쓸게요. 외상매출금은 원래 자산, 차변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외상으로 매출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대변으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따따따닥 들어가야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 거래처는 국제, 그리고 금액은 2,000.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왔어. 보통예금으로 1,500이. 그리고 방향키로 가야 됩니다. 방향키로. 화살표로 방향키로 가서 1,500을 써주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 이것도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국제 거래처 겁니다. 끝.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셔야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론 강의랑 실무 강의를 잘 들어서 요 정도. 외상매출금 108, 받으러 110. 그리고 거래처를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그리고 분계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되게 만드셔야지 실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좀 생각해봐요. 이거를 분계를 생각할 수 없으면 여기다가 분계를 메모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외상매출금이 차변일까 대변일까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였고 4번. 4번이 뭔데 이 신청이 있었다지? 일단 4번 갑시다.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징그러운 코로나19 치료 지원을 위해서 한국복지협의회에 현금을 기부하였다. 현금을 기부했으면 돈이 들어가시오, 나가시오? 나갔죠. 날짜 10날. 신날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1 아니면 대변 현금을 안 적고 생략하고 출금 적어도 되죠. 자, 일단 금액이 얼마였더라? 어디 갔어?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차변에 이럴 때 쓰는 말이 기부금이잖아요. 여기서 이의 신청할 게 뭐 있지? 거래처. 거래처. 여기다 거래처를 걸었나 봐. 뭘 걸어? 한국복지 막 이런 거? 한국복지 딱 치는데 나왔나? 나왔네. 근데 이런 거는 입력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다고 실기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이건 어느 때 거래했어요? 채권이나 채무. 여기 채권 채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비용이잖아요. 현금은 채권 채무가 아니지. 즉 거래처 이럴 때는 걸지 않아야 되는데 걸었다. 이거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의신청 많았나 봐. 미치겠어. 이제 강의만 들었으면 이런 이의신청 안 나오겠죠. 그죠? 사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거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 생각해 봐.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여기다 거래처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물어본다면 만약에 그분이 진짜 초짜야.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되죠. 이거는 채권이나 채무 계정, 즉 기부금이 이건 비용이니까 걸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한 번은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묻고 세 번째 묻고 네 번째 물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우씨 이러겠지, 그죠? 아니겠어요? 그 이의시정 거리가 아닙니다. 거래처는 여기서는 걸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상관없지만 진짜 실무 나가면 욕먹는 데 있잖아요. 거래처를 왜 걸어? 채권 채무 거래처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 채권 채무냐? 아니잖아요. 실무에 나가면 욕먹어. 오히려 진짜 거시기 그렇게 돼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문제. 9월 1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의 대표자 결혼식, 대표가 결혼을 하나 봐. 대표자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대요. 얼마를? 여기 있네. 49,000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위에 문제에 써 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문제에 49,000원 써 있는 거지. 문제에 49,000원 써 있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영수증 이런 식으로 자료를 더 집어넣으니까 자료가 이따시만이 늘어나잖아요. 그 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눈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뭐 별거 없이요. 9월 1일 날짜 9월 1일로 갑니다. 0901 중요한 건 거래처를 위해서 썼잖아요. 거래처를 위해서 썼어. 그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에 현금. 물론 마찬가지로 대변에 현금을 안 줬고 그냥 1번 출금 한번 쓴 건 안 되는구나. 일단 써볼게요. 49,000원 쓰고 49,000원 49,000원 왜 또 안 된대? 49 잠깐만요. 요건가? 49 이거 제가 출금을 한번 잘못 적어서 그래. 1번 출금 잠깐만요. 차변 대변 요건가? 됐네. 한번 저기 대변했다가 출금으로 하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대변 현금 101 그리고 금액이 49,000원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잖아요. 800번대 813 접대 치고 엔터 치고 800번대까지 내려가도 되는데 자주 쓰는 거 10대 개만 외워놓으면 격이 다르다. 격이 대접이 달라져요.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위에 거 안 보여 안 했다고 치고 1번 출금 적고 접대비만 입력해도 되죠. 이렇게 적어도 되죠. 물론 둘 다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위에 거 지울까 그럼? 자, 차대변 다 적는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지금처럼 출금 적은 다음에 현금을 생략하고 접대비만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것까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됐고 다음 문제 9월 10일 급여 지급할 때 공제했던 국민연금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근로자 부담금 요것이 머릿속에서 딱 이거 읽자마자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한 어쩌고저쩌고 하자마자 머릿속에서 254 예수금 이게 떠올랐느냐 이거죠. 예수금 떠올랐으면 아는 거지. 그럼 입력하면 되지. 그 다음에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납부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적으래. 즉 이 15만 원과 이 15만 원을 분개 두 줄로 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묶으래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게 써 있어.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 답을 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옛날에는 이 문제 안 나와요. 문제 안 써 있어. 하나의 전표에 처리하라. 끝.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회사 부담금은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다 써 있어 이렇게. 답이 써 있어요. 답이. 이거 답이야 그냥. 정답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시하나 봐. 이거 모를까 봐 다 알려주고 하나 봐요. 요즘은 너무 쉬워 문제가. 근데 시험 보는 사람은 어렵다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일단 차변에 일단 254의 수금, 차변에 254의 수금 15만 원하고 15만 원하고 그리고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려면 세금과 공과 그리고 800번대 영업부니까 회계 2급은 800번대라고 그랬죠. 800번대 이것도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입니다. 하나의 전표로 적으라는 건 자 지금 한 게 정답이고 만약에 잘못 입력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차변에 254를 적었어. 15만 원 적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 그리고 다시 조금 늘려볼게요. 다시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를 적고 그리고 또 대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잘 보세요. 전표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전표 번호를 보면 맨 위에 거 생략하고 1번 빼고 1번은 세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표에다가 밑에 보면은 대변에 30, 차변에 15, 15에서 밑에가 하나의 전표예요. 하나의 전표로 됐는데 두 번째 건 예수금 15만 원짜리 전표 15만 원짜리 전표 한 장과 즉 2페이지에 있는 거와 여기 3페이지에 있는 15만 원짜리 이렇게 전표가 두 장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건 오답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라고 했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고 문제에 써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15만 원짜리 분개 한 장, 15만 원짜리 분개 한 장, 전표 한 장 한 장 하는 건 이건 오답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F5번 삭제. 처음에 한 것처럼 차변에 두 개 계정 과목 2개 적고 대변에 하나 마우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대변에 보통예금 30, 차변에 15만 원짜리 두 줄 이렇게 해서 전표 한 장에 다 보이게 만들어라. 이게 정답인 겁니다. 아셨죠? 요건 이 신청이 없었나 본데? 없네.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 매출처. 매출거래처죠. 매출거래처에 판매용 PC를 판매했다가 아니라 계약을 했네. 계약을 했는데요. 팔은 게 아니야. 계약만 하고요.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미리 받았대. 미리 수령 받았대. 이럴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선수금.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사람은 이론 강의실로 가야 되고 이제 선수금 떠올랐다. 그럼 바로 입력하면 되지. 자, 선수금이 떠올랐으면 끝난 게요. 자, 일단 날짜 10월 11일. 그리고 자, 일단 돈 들어왔네.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2번 입금 적어도 되죠. 입금 적고 현금을 안 적어도 됩니다. 480이 아니구나. 480에 20%면 96만 원. 그리고 대변에 중요한 건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그리고 거래처 걸어야죠. 미래전자.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미래전산이네. 미래전산. 96만 원. 됐죠? 선수금이 포인트예요. 선수금. 그럼 이 분계가 문제 읽으면서 선수금이 떠올랐다? 그럼 입력하면 끝나는 거지. 메모할 필요 없어요. 가다반 필요 없어. 시험 끝나면 끝이지. 그걸 집에 와서 가다반 맞춰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 보는 순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가다반 필요 없다. 제발 부탁이건데 시험 끝나면 문제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히 쉬시고 다음날부터 회계 1급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바로 시험 보는 순간 끝난 게 잊어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전월분 지난달 BC카드 이용 대금 5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여기 또 답이 써 있어. 아우, 답을 써주고 시험 보는 게 어딨어 도대체. 여기 있잖아요. 답이 써 있어, 답이. 자, 카드 우리가 긁으면 체크카드가 아닌 이상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으면 오늘 돈 빠져나가지 않죠. 다음 달 결제일을 제가 20일 내놨다. 그럼 다음 달 20일 날 빠져나가죠. 그럼 우리가 뭘 매입하고 뭘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으면 대변에 미지급금이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해야지. 근데 여기 답이 써 있어. 답이 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돈이 빠져나갔어. 돈 나갔으니까 대변 날짜 11월 25일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걸어라. 끝 되겠습니다. 원래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거잖아요. 대변에 있던 것이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죠. 지금 돈 갚는 거니까. 카드 대금 결제하는 거니까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론 강의.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론 강의, 그럼 연습,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정도는 그냥 이 답이 안 써 있어도 솔직히 여러분이 아니 답을 내가 이 답이 써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여야지 아 이거 써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러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요즘 이렇게 답이 다 써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예요. 솔직히 이런 거 없어야 돼. 없어야지 시험 테스트가 되는 거지. 답을 다 알려주고 입력하는 건 이게 무슨 시험이야. 사실은 회계2급은 이 자체로 우리가 실무에 나간다고 해서 회계2급 땄다고 오 잘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그리고 이 말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안 써 있었어도 나는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죠. 그렇게 실력을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5번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봬요.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